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포스코와 광양망권의 2차 전지 소재 등 신사업 관련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시를 중심으로 계열사 본사를 광양으로 옮겨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사가 있어야 중심을 잡아 신사업을 이끌 수 있고 지역 균형 발전과 상생도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 율촌 산단에 들어선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생산 공장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2차 전지 소재를 한 해 9만 톤 만드는데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포스코는 양극재뿐 아니라 배터리 원료인 리튬 가공 등 광양망권의 2차 전지 관련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흰 사업을 선도해서 이끄는 건 경북 포항에 본사를 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최근 광양시는 공개적으로 포스코 측에 포스코 퓨처엠 본사를 광양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 산하 연구소도 함께 설립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소재 포스코홀딩스가 포항으로 본사 이전을 확정하면서 기존 포스코 퓨처엠까지 세계 핵심 사업체가 포항에 자리한 것도 지역 간 균형이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중요한 연구소들도 전부 포항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도 또한 포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광양 시민의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포스코 측은 광양시의 이전 요구를 두고 쉽게 결정을 내릴 사안이 아닌 만큼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과 계열사 본사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는 여수 국가산단도 본사 이전 요구가 꾸준합니다. 지역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수도권으로 흘러가는 데다 특히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여수를 생산기지로만 여기지 말고 책임 있는 경영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 소득세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교육, 문화, 예술, 복지 부분에 이렇게 균형 있게 쓸 수 있는 재원이 되는데 이 일은 여기서 하고 공연은 여기서다가 내고 돈은 다 서울에다 낸다는 거예요. 최근 광양망권의 석유화학과 철강 같은 기존 산업 외에도 2차 전지, 수소, 항공우주 등 기업들의 신사업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생산과 투자 규모가 커지는 만큼 기업이 본사를 옮겨 사업을 지휘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 산단 내에 1조 2,300여억 원 규모의 대규모 생산시설이 들어섭니다. 주식회사 하나글로벌그룹은 어제 여수시 전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30년까지 여수 국가산단 내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질산공장 건설과 관련 시설 확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GS바이오도 국제환경 규제와 글로벌 바이오 연료 시장 확대 흐름을 고려해 오는 2024년까지 39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디젤 플랜트 생산 시설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2개 기업의 시설 투자로 12,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1년 기획보도 오늘은 고흥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고흥군은 많은 변화와 성과가 두드러진 한 해였습니다. 특히 70년 넘게 지속돼 온 인구 감소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었다, 이런 조금은 거창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0년대 인구 23만 명, 도내에서 세 번째로 사람이 많이 살던 고흥군. 그러나 인구 6만, 지방 소멸 위험 전국 3위라는 게 아쉽지만 고흥군의 현주소입니다. 민선 8기 첫 1년 동안 고흥군은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으로 새로운 희망을 설계했습니다. 우리 사실은 고흥에는 일반 산업단지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고흥에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됐다는 게 큰 성과라고.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 지정,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귀농어 귀촌 기반 조성, 대규모 관광단지 유치와 드론 중심 입지 구축. 특히 고흥군은 2026년 이후 5인승 드론이 300m 상공을 날아다닐 고흥형 UAM 관광 항로 개설에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열악한 교통체계는 풀어야 할 과제이자 민선 8기 이후에도 계속될 수건 사업입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도
또 우리 국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또 우리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 그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홍영민 군수는 지난 1년간의 성과 12건 중에 군민 통합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군수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온 갈등을 없애는데 무엇보다 힘썼기 때문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취임 초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 선거 후유증, 편가르기 없는 국민 통합의 고흥 실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국민 통합이 당장 급격한 인구 증가는 어렵겠지만 민선 8기 1년의 시도가 성과로 이어진다면 10년 후 인구 10만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고흥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기부가 활성화되지 않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원하는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6개월을 맞아 각 시군은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기 위해 용역이나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도를 알리는 데 저희가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명확한 기금 사용처를 제시하고 기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지만 정작 지자체의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기부금이 많이 모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과열 경쟁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모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상당수의 지자체가 올해 목표 금액을 채우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간 정도는 갈 수 있는 게 있다고 보는데 10점은 좀 저정 편이지. 근데 아직은 못 미치고 있죠.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하고.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 기부 금액도 최대 500만 원까지로 제한돼 있고 법인은 아예 참여할 수 없습니다. 법인들도 자격으로 하시고 싶지 않으시더라고요. 개인으로 할게 안 돼 있으니까 포기하신 분들도. 또 향후회나 동창회 등을 통해 기부를 독려하는 것은 물론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홍보도 금지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액 공제 혜택과 최대 기부 금액을 늘리고 주소를 둔 지자체에 기부를 금지하는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기부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강화하거나 답례품으로 지급하는 특산품의 상한선을 인상하는 방안 등도.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올해 들어서만 9건.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들어 이달까지 탄소 중립 포인트제에 모두 7,240여 세대 19,500여 명이 참여해 수령 30년 기준 나무 17만 5천여 그루의 조경 효과와 같은 온실가스 1,700여 톤의 배출을 감축하는 성과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1억 2,700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제는 가정과 상가,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최근 2년에 평균보다 5% 이상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고흥군과 순천대학교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데이터센터 운영과 관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흥군과 순천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빅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유지 관리는 물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작물 수확량을 예측하거나 병해충 발생 전 적정 생육 환경 관리가 필요한 청년 농업인 등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빅데이터 센터는 스마트팜 보급 확산과 고도화를 위해 혁신밸리 내 기상 환경과 온실 데이터, 작물 생육 정보 등의 데이터 수집 분석이 가능한 시설로 지난해 구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반도체로 불리며 한국의 식품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김이 목포시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마른 김 거래소 설립 등 김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6억 5천여만 달러로 전체 식품 수출액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2010년 수출 1억 달러에서 10여 년 만에 6배 넘게 성장해 라면 수출액보다 많아졌습니다. 김은 전체 수산물 수출액 1위 품목으로 세계 시장 70%를 점유하고 있고 지금 현재 140여국에 수출하고 있는 수출 산업의 중요한 품목입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김 산업의 중심축, 전국 생산량의 80%에 이르고 있지만 김 수출액 점유율은 28%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김산업연합회 등 생산자 단체가 직결해 있고 김 생산, 가공, 연구업체 44개가 활동하고 있지만 전국 김 수출액의 8.7%를 차지하는 데 머물고 있습니다. 전남이 김의 주산지이지만 수출은 전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목포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목포 수산식품지원센터가 지난해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됐고 대양 산단에 오는 2025년까지 들어서는 수산식품 수출 단지에 전국 최초로 마름김 거래소를 건립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마름김 거래소를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각종 이제 바이어들이나 그리고 생산자들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김을 경매 형태라든지 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목포시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 오는 2026년 목포를 김산업 특구로 지정하고 수산식품 김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양 포스코 제철소 앞에서 노동조합 간부들이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뒤 올랐다가 출동한 경찰과 대치를 벌였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 소속 간부 2명은 어제 오후 광양제철소 앞에서 2층 높이 철제 구조물에 올라 포스코 사내하청 업체 포트웰에 직장 폐쇄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철제 구조물 설치는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에 저지됐고 양측 간에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1일 같은 장소에서 한국노총 금속노조연맹 간부가 7m 높이의 철탑에 올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진압된 바 있습니다. 순천 원도심에 있는 교량에 대한 주변 환경과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8억 원을 확보했다며 저전동 원동교 주변의 인도를 개설하고 안전 문제가 제기된 용당교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교부금 확보로 집중호우 시 붕괴 우려가 있던 주안면 비룡 저수지 보수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구흥군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취약계층에게 선풍기와 식료품을 전달했습니다. 구흥군은 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더위 취약계층의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폭서기 용품과 식료품 꾸러미 전달식을 갖고 읍면에서 추천한 500가구에 선풍기 등을 전달했습니다.